사실 그 한 열흘 전 정도에 이제 개방 특허 관련해서 올해 10대 뉴스에 선정이 됐다고 해서 이제 한편 기쁘기도 하고 한편 좀 그 염려도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은 아직까지는 저희가 걸어가야 될 그 길들이 많고 아직은 좀 어얼리 스테이지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있어서 제가 웬만하면 어디 좀 나가서 이런 걸 잘 안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너무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혹시 오해가 될 수 있어가지고 근데 여기 와 보니까 또 다행히 저 10번뿐만 아니라 5번 10대 뉴스 중에 두 가지가 저희 중개소에서 하는 거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이제 개방 특허를 해달라는 그 말씀을 듣고 이 개방 특허만 하기에는 전체적으로 그 인더스트리를 설명하기에 좀 부족한 감이 있어서 이 저희 지식재산 중개소 전체를 좀 설명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막상 여기 와 보니까 그 10대 뉴스 5번에 또 저희가 하고 있는 그 시장 중심의 시장 주도의 IP 거래 시장이 있어서 이 두 가지를 포함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의 발표가 이제 IP 거래가 이제 뭐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 이런 얘기는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1999년도에 이제 기초법 기술이전 촉진법을 만들던 당시부터 이게 좀 얘기가 쭉 있었던 거고 우리가 연간 그 정부 R&D가 한 18조 정도 이제 투입이 되고 있다 보니까 그 활용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또 민간까지 포함하면 저희가 이제 50조 이상의 그 R&D가 투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활용도를 높이는 것은 국가 정책 차원에서도 큰 그 어젠다입니다. 근데 그 의미 면에서 봤을 때는 제가 창조경제에서 많이 하고 있는 그 일자리 창출과 그 매출 증대 이런데 IP 거래가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여기 계신 모두가 다 알고 있겠지만 저희가 이제 IP 거래 시장을 보면 전체적으로 완벽한 오버서플라이 시장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IP 마켓이나 타 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그 사이트들을 봤을 때 제가 실무적으로 느끼는 거는 그 공급이 최소 10배, 그 수요의 최대 약 30배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좀 판단하고 있고요. 그 완벽한 그 오버서플라이 시장이다. 제 IP 거래 시장이 그걸 좀 말씀을 드립니다. 보면은 제가 연간 1년에 특허가 한 20만 건 정도 좀 쏟아져 나오는데 이 중에 약 12% 정도가 이 정부 사이드입니다. 그러면 약 2만 4천 건 플러스 민간 에어리어까지 생각하면 1년에 약 4만 건 정도가 그 IP 트랜잭션 시장으로 이제 흘러나오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가 상당히 그 수요 측면에서는 그 오픈 이노베이션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클로스드 R&D를 이제 선호하는 우리가 기업 풍토를 가지고 있고 기술 획득 전략을 봤을 때 약 3% 정도의 기업만이 그 IP 거래 경험이 있는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되고 있어서 이러한 그 환경들 때문에 여전히 국내 IP 거래 시장이 그 오버서플라이 시장이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그 상황 속에서 저희 한국 지식재산 중개소가 작년 말에 처음 런칭이 됐습니다. 사실 저희의 그 출발점은 약 20년 전 1996년도에 그 발명진흥법상에 있는 특허기술사업발전센터가 저희 이제 모체가 되겠고요. 그동안 이제 저희가 평가와 거래 쪽으로 보이지 않게 많은 힘을 좀 축적을 했고 작년도 10월 1일자로 공식적으로 한국발명진흥의 소속 기관으로 한국지식재산 중개소를 이제 만들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이제 특징은 우리나라 이제 기술 거래 기관이 약 84개 정도가 정부에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앞에 페이지에서 이제 봤을 때 2006년도에 저희가 특허 거래 전문관이라는 것을 처음 만들게 됐는데요. 그 전에는 저희도 이제 공급자 중심으로 거래를 많이 했습니다. 뭐 좋은 특허가 있으니까 좋은 기술이 있으니까 이제 팔러 다녔었고 저희도 어떤 테크페어나 이런 걸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버서플라이 시장 속에서 이게 좀 잘 먹히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6년도부터 이 수요자 중심으로 이 패러다임을 전환을 하자 해서 특허거래 전문가를 2명을 뽑게 됐고 그분들을 중심으로 수요를 확충하는 일을 본격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저희는 이제 IP 거래를 할 때 좋은 특허가 있으니까 판매하고 수요처를 발굴하고 이런 그 워킹 프로세스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저희 특허거래 전문가들이 많은 시간을 일주일에 4일 정도의 시간을 할애해서 그 주로 CTO들을 만나러 다닙니다. CTO와 CEO를 만나서 수요를 확정을 하고 수요가 확정이 되면 그때 역으로 이제 공급 특허들을 제가 서치하고 밸류 에디 프로세스를 통해서 거래하는 식으로 워킹 프로세스를 완전히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아까 5번에 나와 있는 그 IP 마켓 그 온라인 플랫폼이죠. 플랫폼하고 특허 거래를 하기 위한 그 스마트 시스템이 있습니다. 특허 등록 번호를 치면 제가 9단계로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 9 그레이드에 맞게 제가 적정한 기술료를 협상할 때 레퍼런스로 참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포텐셜 라이센시를 발굴할 때도 저희가 그 스마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저희 현재 특허거래 전문가에 제가 9분이 계십니다. 9분이 일주일에 4일 정도 계속 그 수요를 확충해 나가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이게 한 2배 정도 확장이 됩니다. 저희가 8분 정도 충원을 할 계획이 있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 지식자산 수요를 확충해가는 그 원년도가 아마 내년도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이제 스마트 시스템이 있는데 그 스마트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가 유서 특허를 발견하게 되고 인용 관계를 보게 되고 그래서 포텐셜 라이센스 C를 제가 디파인을 하면 미팅을 하게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 저희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그 완전히 from the scratch 했을 때 2.8%였는데 약 20% 정도는 그 수요가 있었던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거래랑 관계가 없는데 스마트 시스템이 국가 R&D 이제 성과 측정이나 그 일반 은행들 신보나 기업은행, 국민은행에서 그 금융, IP 금융을 할 때에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점점 더 좀 많은 은행들이 저희 시스템을 좀 활용을 해서 IP 금융도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IP 마켓은 저희가 이제 뭐 한 20년 됐는데 현재 10만 건 정도 저희가 그 플랫폼에 올려놓아 있습니다. 현재 저희 퍼포먼스는 보면 작년도에 저희가 271건을 거래를 했습니다. 이제 뭐 많다고 볼 수도 있고 적다고 볼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공급자 중심으로 2006년도 이전에는 그 20건을 넘지를 못했습니다. 1년에 정말 열심히 했을 때 19건, 20건 정도를 이제 그 언저리에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수요자 패러다임으로 스위칭하고 난 다음부터는 상당한 퍼포먼스가 좀 나오기 시작을 했고 하지만 저희가 봤을 땐 여전히 이거는 좀 갈증이 나는 레벨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협력 네트워크가 있고요. 네, 이제 저희가 시즌 10번 올해 이제 개방 특허를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그래서 이제 신문에서 이제 많이 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뭐 10만 건, 5만 건 뭐 개방 특허를 한다. 그래서 뭐 그 BH에서도 연락이 많이 왔고 창조경제추진단, 뭐 미래부,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많은 요청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개방 특허를 오픈을 해서 판매를 하는 거는 저희의 워킹 프로세스하고는 맞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좋은 특허가 있으니까 판매하고 하는 저희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참 내부적으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가 억셉트를 하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어떻게 그러면은 수요를 확충해 갈 것이냐 그 고민을 계속 하게 됐고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이제 국유 특허와 마찬가지로 이 개방 특허와 국유 특허를 통해서 결국에는 수요를 확충하는 일에 저희가 좀 활용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역대 그 계약이 된 저희의 건들을 보면 재계약률이 한 50%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첫 계약이 IP 거래 트랜잭션이 일어나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한번 계약이 되고 나면 2차, 3차, 4차 이 파생 계약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고
이러한 것으로 봤을 때 이 개방 특허와 국유 특허도 저희가 어떤 수요를 찾아내고 그 사람들이 잠정적으로 우리의 수요군으로 확충해 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개방 특허나 이 국유 특허 같은 경우가 일각에서는 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거 아니냐. 우리나라 이제 특허 거래되는 평균 가액이 약 2,400만 원 정도 됩니다. 에버리지가 됐을 때 이것도 낮은데 정상 가격이 아닌데 오히려 이 정상화시키려는 노력을 정부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 일방의 시각이 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동반 성장을 위해서 이런 개방 특허가 본격화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양쪽의 요구가 있는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이 개방 특허는 한마디로 말씀드렸을 때 약간 그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저희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블랙 프라이데이를 통해서 일정 부분의 그 수요를 만들어내고 그분들과 저희 특허거래 전문관과의 롱텀 릴레이션십을 통해서 저희가 저희의 수요군을 확충하는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잠정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저희의 바이오 리스트가 한 3,000개 정도까지 좀 확충이 되면 크리티컬 매스에 도달한 게 아니냐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시점은 저희가 202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끝날 건 아니고요. 제가 한 5년 정도 집중적으로 이 수요를 확충해 나아가는 일들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 방향인데요. 저희 IP 거래 자체가 이제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IP 거래를 통해서 지식 이동이 되고 결국에는 기업이 잘 돼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는 저희가 관계형, 롱텀 관계, 경상실시로 중심으로 전환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과 함께 저희 지식재단 중개소가 조금씩은 그 지분 참여도 검토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저희 IP 마켓은 제가 이제 폐쇄형 마켓을 하나 별도로 이제 만들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네이버 부동산 시장이 있지만 그 중개사들이 보는 별도의 사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폐쇄형 사이트를 하나 더 이제 만들 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싶은 건 이제 중개 수수료 문화인데요. 사실 제가 지식재단 중개소로 올해 1월달에 컴백을 하면서 1999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제가 담당했던 시절과 좀 비교를 해봤는데 큰 변화가 없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큰 변화가 거의 없었고, 그럼 왜 이 변화가 없었을까 생각해봤을 때 근본적인 힘은 이 중개 수수료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41개 중개 기관들 연간 중개 수수료 수입이 얼마인지 조사를 해보니까 기관당 한 1,500만 원 정도밖에 되지가 않아요. IP 트랜잭션 수입으로 생기는 게. 그렇다면 이 41개 중개 기관들을 진정한 기술 거래, 기술 중개 기관으로 제가 볼 수 있냐라는 의문점이 생기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정부 정책 사업에 의존하는 이 트랜잭션 시장이 아니라 합리적인 중개 수수료에 의해서 시장이 좀 순환되는 그런 순환 펌프 모델이 있어야 되지 않냐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국유 특허 같은 경우에는 거래에서 한 17.5% 정도 이 중개 수수료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걸 좀 가이드라인으로 해서 국내에는 중개 수수료 시장 질서를 만들어갈 생각입니다. 물론 해외는 약 25에서 30% 정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그 IP 풍토 때문에 높은 가액의 IP 거래가 일어나지 않아서 올해도 제가 몇 건 정도 이제 해외 거래가 됐는데 중기적으로는 그 해외 시장 쪽을 좀 더 저희가 좀 많이 확장시켜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해 나갔을 때 네,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창조 경제가 되는 거 아니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부에서 발표한 창조 경제 그 모델인데요. 그 죽음의 계곡은 그 기업들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창조 경제 생태계에서도 이 죽음의 계곡이 있습니다. 저희가 창의적 자산을 만드는 데는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세계 4위, 세계 5위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인더스트리로 연결돼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기존 인더스트리가 튼튼해지는 그 연결고리에는 이 죽음의 계곡이 있습니다. 이 창조 경제 생태계 가운데 있는 그 죽음의 그 계곡을 저희가 강력히 돌파하기 위해서 지식재산 거래를 하고 있고요. 저희 이제 지식재산 중개소가 이제 딱 생긴 지 1년 됐는데요.
앞으로 적어도 한 5년 정도는 저 집중적으로 정말 그 열심히 그 지식자산 거래 중개 시장을 만들어갈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의 있으시면 뭐 좋은 발표 매우 감사드리고요. 질문은 그 지식재산의 그가 이제 창조경제 생태계 관점에서 볼 때 이게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 IP가 좀 더 범주화 산업 관점에서 범주화되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말씀을 좀 듣고 싶고요. 그리고 또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이 IP 맵입니다. 맵. 그래서 그 맵에 대한 그 구성이 어느 정도 지금 돼 있는지 향후 계획이 있으신지 그 부분 질문드리고요. 거래시장 IP 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글로벌화 그 거래시장의 글로벌화를 위한 말씀도 잠깐 하셨는데 그 부분의 정책 수단이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고 향후 계획이 어떤지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예, 아주 중요한 질문 감사드리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그 폭넓은 어프로치가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현재까지는 저희가 저희 전체 거래 중에 한 90% 이상이 특허에 상당히 오리엔티드 돼 있는데 점점 더 저희가 이제 디자인, 상표, 저작권까지 컨텐츠까지 제가 이제 처음에 한 슬라이드가 있었었는데 저희가 포함하는 그 지식재산에 사실은 다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현재는 특허가 한 그 웨이트가 90% 정도 되지만 점진적으로 디자인과 저작권까지 다 확충해 나갈 그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국제성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참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습니다. 저희가 현재 베트남, 싱가포르, 미국, 중국 이 정도가 저희 주력 시장인데요. 그동안 시행착오를 참 많이 겪었고 저희가 다이렉트로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저희가 도달했습니다. 했고 가장 그 키 석세스 팩터는 제대로 된 에이전시를 발굴하는 거다. 제대로 된 파트너를 발굴하는 게 성패의 한 90% 정도를 좌우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 베트남 같은 경우에 그 에이전시를 교체한 후에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상당히 높은 퍼포먼스가 나오고 있고 그 이번 달에도 가서 큰 계약이 좀 있을 건데요.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제대로 된 정말 프로페셔널다운 그 에이전시들을 확충해 가는 일들입니다. 그걸 통해서 좀 확충해 갈 계획입니다. 그 실질적으로 그 말씀하셨던 그 지금 특허와 디자인, 상표, 저작권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저희 컨텐츠 관점에서 보면 지식재산적 관점에서 볼 때 이게 이 안에서 이 기획 개발 단계에서 창조적 융합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거든요. 그거가 저는 경쟁 전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중국이 빠른 추격자로 우리가 지금 산업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구체적인 보관이 지금 국내적인 부분에서 그 아까 베트남 말씀하셨는데 국내에도 그 역량을 축적한 중요한 키 파트너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좀 더 전향적으로 예, 이렇게 그 생각하시면 아마 저희가 굉장히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충분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예. 네, 발표와 질문 감사드립니다.